소독약 냄새가 폐부를 찌르는 영동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낡은 스니커즈를 신은 서은우의 발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거센 장대비가 서울의 콘크리트 빌딩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며 흘러내렸고, 복도를 채우는 것은 오직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인공호흡기의 파열음뿐이었다. 은우의 등 뒤에 위치한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에는 급성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어머니 이명숙이 수많은 관들에 의지한 채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머니의 심장은 영원히 멈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수술실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자본, 그 차갑고 잔인한 숫자에 달려 있었다. 은우는 자신의 낡은 캔버스백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유품, 낡은 가죽 수첩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숨겨둔 이중장부와 우회 지분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천재적인 포렌식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당장 오늘 밤 어머니의 목소리를 되찾아줄 현금 5천만 원의 가치는 하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도 가장 철저하게 무력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거친 구두 굽소리가 고요한 복도의 공기를 폭력적으로 찢으며 다가왔다. 불법 사채업자 김동식, 이 바닥에서 김 사장이라 불리는 남자가 양복 재킷을 펄럭이며 은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뒤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두 명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섰다. 김 사장의 입술 사이로 역겨운 담배 냄새가 섞인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은우의 곁으로 다가와 차가운 철제 의자를 걷어차며 위협적인 소음을 만들어냈다. 서은우 씨, 내가 분명히 어젯밤까지라고 말했을 텐데 당신 아버지가 남긴 빚 3억에 이번 달 이자 2천만 원, 그리고 당장 저 안에서 숨 헐떡이는 어머니 수술비 5천만 원. 이거 다 합치면 얼만지 계산이 안 되나? 김 사장의 목소리는 뱀처럼 은우의 목덜미를 휘감았다. 은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녀의 맑고 서늘한 눈동자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상대를 똑바로 응시했다. 김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원금 3억은 이미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해서 갚은 지 오래입니다. 불법 추심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여기서 물러나시죠. 어머니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융통할 겁니다. 은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 안에 담긴 논리는 칼날처럼 매서웠다. 그러자 사내의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은우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다. 똑똑한 척하지 마, 이 아가씨야. 법, 당신 어머니 심장이 멈추는 게 빠를까? 경찰이 내 장부 뒤져서 나 잡아넣는 게 빠를까? 당장 오늘 밤 안에 3억 7천 안 가져오면 저 안에서 숨쉬고 있는 당신 어머니 생명 유지 장치 내가 직접 뽑아버릴 테니까. 병원비 미납으로 쫓겨나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신체 포기 각서에 지장 찍어. 폭력적인 협박이 병원 복도를 울렸다. 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동시에 압도적인 무력감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당장 오늘 밤 당장 5천만 원의 수술비를 낼 방법이 없었다. 아무리 뛰어난 포렌식 기술로 숫자의 오류를 잡아낸다 한들 지금 당장 그녀의 손에 쥐어진 현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다. 눈앞이 절망으로 전멸하려던 찰나였다. 그녀의 시야 너머로 차가운 병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을 집어삼키는 듯한 짙은 어둠이 밀려들었다. 정확한 보폭으로 복도를 걸어오는 사내, 완벽하게 테일러링된 네이비블루 슈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아우라. SJ그룹의 젊은 수장 강태성이었다. 그의 뒤로는 우직한 체격의 정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소리 없이 따르고 있었다. 남자의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채업자 일행이 뿜어내던 저급한 폭력의 냄새가 순식간에 지워지고 서늘한 시더우드 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태성은 은우의 앞에 서 있는 자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 보듯 무심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 끝에서 김 사장은 본능적인 위압감을 느끼고 뒷걸음질을 쳤다. 태성이 손가락을 가볍게 까딱하자 정 비서가 즉각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김동식 사장, 현재 당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차명 계좌 14개와 자금 세탁 정황이 담긴 금융감독원 고발장이 3분 뒤면 접수될 예정입니다.
강태성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신다면 고발장 접수는 보류해드리죠. 정비서에 건조하고 정확한 통보에 상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SJ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일개 불법 업자의 협박은 먼지처럼 가벼운 것이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김 사장이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얼음장 같은 눈빛과 마주친 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고 턱짓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다. 꺼지라는 명백한 축객령이었다. 사채업자와 그의 부하들은 쫓기듯 병원 복도를 빠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은우의 숨통을 조이던 거대한 폭력이 손짓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복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은우는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태성을 올려다보았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권을 다투는 그룹의 젊고 고독한 지배자. 그가 왜 이런 변두리 병원의 중환자실 앞까지 찾아와 자신을 구해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자의 눈빛을 읽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첼로의 저음처럼 깊고 차가웠다. 서은우 씨, 빚 3억 2천, 어머니 수술비 5천, 도합 3억 7천만 원. 당신이 현재 짊어진 숫자의 무게입니다. 태성은 숫자를 말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조금의 동요도 보여주지 않으려 애쓰는 그녀의 곧은 자세가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SJ그룹의 대표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부채 규모까지 외우고 다니실 리는 없을 텐데요. 은우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벼랑 끝에 몰려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했다. 그녀는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남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미소라기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근육의 움직임에 가까웠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오늘 밤 나의 완벽한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단 하룻밤이면 됩니다. 그 대가로 당신 어머니의 수술비 전액과 사채 빚을 모두 지워드리겠습니다. 하룻밤의 아내요? 은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태성이 정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곁에 서 있던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인장으로 봉인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은우에게 건넸다. 오늘 밤 SJ그룹의 정기자선 연회가 열립니다. 내 계모인 오현주 여사와 이복 동생 강민재가 내 경영권의 불안정성을 물고 늘어질 작정입니다. 미혼이라는 점, 가정을 꾸리지 못해 안정감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외 투자자들의 표심을 흔들고 주주총회에서 나를 끌어내리려 하죠. 나는 오늘 밤 그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방패가 필요합니다. 태성의 설명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비즈니스 브리핑과 같았다. 왜 하필 저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방패 역할을 해줄 화려한 배경의 여자들은 차고 넘칠 텐데요. 은우가 계약서의 조항을 빠르게 훑어내리며 물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서류 속의 독소 조항과 법적 효력을 계산하고 있었다. 화려한 배경을 가진 자들은 모두 오 여사와 닿아 있으니까요. 나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그들의 독사 같은 질문들을 맞받아칠 수 있는 비상한 지능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서은우 씨,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포렌식 기술을 독학으로 마스터하고 최근 3곳의 페이퍼 컴퍼니 장부 조작을 잡아내 비공식적으로 돈을 벌어온 당신의 이력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이라면 오늘 밤 내 옆에서 완벽한 연기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남자의 말은 정확하게 여자의 숨겨진 재능을 꿰뚫고 있었다. 은우는 잠시 침묵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병원 창문을 때렸다. 중환자실 안에서 들려오는 생명유지 장치의 기계음이 그녀를 재촉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 마지막 득 페이지에 서명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이나 존엄을 파는 행위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동등한 거래일 뿐이었다. 체스판 위에 올려놓은 퀸처럼 그녀는 기꺼이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수술비 5천만 원은 지금 당장 이 병원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사채빚, 청산 확인서는 내일 아침 9시까지 제 눈앞에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이 계약서 제4조 2항 파기 시 위약금 조항은 삭제합니다. 저는 통제받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대표님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오늘 밤을 연기할 테니까요. 은우가 당당하게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태성의 눈빛에 처음으로 짙은 흥미와
경외감이 스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만년필을 꺼내 은우가 지적한 조항에 두 줄을 긋고 자신의 서명을 남겼다. 완벽한 거래 조건이군요. 수락하겠습니다. 정 비서가 즉시 병원 원무과로 이동해 수술비 전액을 결제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중환자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들이 다급하게 영숙을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침대에 실려가는 모친의 파리한 얼굴을 바라보며 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소한 어머니의 심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지불해야 할 대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따라오시죠. 오늘 밤 식장에서 지워질 이름은 서은우라는 초라한 빚쟁이가 아니라 오현주 여사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일 테니까요. 태성이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갔다. 은우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가죽 수첩을 가방 깊숙이 챙겨 넣고 그의 거대한 그림자를 따라 병원을 나섰다. 이건 그냥 첫 수일 뿐입니다. 이제 막 바둑판 위에 첫 번째 돌을 놓았을 뿐이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몇 시간 후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최고급 프라이빗 뷰티 살롱. 은우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변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초라한 스니커즈와 색이 바랜 티셔츠는 사라지고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블랙 실크 이브닝 드레스였다. 과도한 노출 없이 오직 핏과 소재만으로 기품을 뿜어내는 그 의상은 여자의 차갑고 서늘한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헤어와 메이크업은 화려함을 배제한 채 본연의 날카롭고 이지적인 눈매를 강조하는 데 집중되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빛에 쫓기는 벼랑 끝의 여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재벌가의 암투 속에 뛰어들 준비를 마친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전략가였다. 살롱의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맞춤형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차가운 조각상 같았다. 그는 거울 앞에 은우를 보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속에 미세한 파동이 일었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훌륭하군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조한 칭찬에 은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 역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돈을 받았으니 그의 합당한 가치를 증명해야죠. 담담한 대답에 태성은 작은 케이스를 꺼내 열었다. 영롱하고 깊은 푸른빛을 내뿜는 사파이어 반지였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묵직하고 차가운 보석은 남자의 분위기와 몹시 닮아 있었다. 손을 주시죠. 낮고 묵직한 음성에 은우가 천천히 왼손을 내밀었다. 태성은 네 번째 손가락에 삽사이어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주었다. 반지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피부에 닿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짊어져야 할 거대한 거짓말의 족쇄이자 방패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자의 큰 손이 떨리는 손끝을 잠시 감싸 쥐었을 때 전해진 온기는 낯설고도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이 반지의 무게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신은 서은우가 아니라 내 유일한 아내이자 SJ그룹의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그 말에 은우는 반지를 낀 손을 꽉 쥐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걱정 마십시오. 제 연기는 완벽할 테니까요. 두 사람을 태운 롤스로이스 팬텀이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려 평창동에 위치한 대형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의 홍수 속에서 대한민국 재계를 쥐고 흔드는 인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이 화려하고도 역겨운 자본의 잔치 한가운데로 두 사람이 팔짱을 낀 채 걸어 들어왔다. 입구에서부터 시선이 집중되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커플의 모습은 단숨에 연회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차갑고 접근하기 힘든 아우라를 뿜어내는 남자의 곁에서 은우는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고고한 자태로 걸음을 옮겼다.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고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 위를 단단하게 내디뎠다. 남자는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철저히 다정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리고 곧 연회장 중앙을 가로질러 화려한 진주 목걸이와 과장된 미소로 무장한 여자가 다가왔다. 오연주 여사였다. 그녀의 뒤로는 거만한 미소를 머금은 이복 동생 강민재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따르고 있었다. 계모의 시선은 은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순식간에 훑어내리며 날카로운 평가를 마쳤다.
입가에 맺힌 미소는 뱀의 혀처럼 교활하고 도끼가 서려 있었다. 어머, 우리 태성이. 혼자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함께일 줄은 몰랐구나.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니? 가족들 몰래 언제 이런 인연을 만들었는지 섭섭할 정도네. 오 여사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명백한 조롱과 출신을 향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주변의 해외 투자자들과 주요 주주들의 시선이 그들 일행에게로 집중되었다. 태성 씨가 굳이 번거롭게 가족분들께 먼저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진정한 가족의 의미보다는 주주총회 의결권과 지분율 계산이 더 중요하게 오가는 집안이라면서요. 은우가 상대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낭랑하고 또렷한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의 백색 소음을 뚫고 정확하게 꽂혔다. 순간 오 여사의 얼굴에 맺혀있던 가식적인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졌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당돌한 반격이었다. 주변에서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태성은 내심 놀라움을 삼키며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방패 역할을 하라고 데려왔더니 스스로 날카로운 창이 되어 상대의 급소를 찌르고 있었다. 당돌하네. 우리 태성이가 어디서 이렇게 당찬 아가씨를 데려왔을까? 가문도 배경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혹시 태성이의 그 대단한 배경만 보고 성급하게 불나방처럼 뛰어든 건 아니겠지? 젊은 날의 치기 어린 계산표라면 지금 당장 찢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집안의 문턱은 생각보다 아주 높고 잔인하거든. 상대 여자가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려 했다. 이때 강민재가 콧방귀를 딛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형님도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발표할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사업 성과를 의식해서 급하게 옆자리를 채울 장식품 하나를 돈 주고 사온 건 아니겠죠. SJ그룹의 차기 후계자 자리가 그렇게 불안하셨습니까? 이복 동생의 도발은 주변의 투자자들에게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았다. 은우는 민재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검은 눈동자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철저하게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가운 확신만이 존재했다. 장식품이라. 강민재 본부장님, 방금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사업 성과라고 하셨습니까? 은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제가 알기로 그 사업, 지난 분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하며 막대한 적자를 냈고 협력 업체 대금 결제마저 3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오히려 본부장님의 그 부실한 프로젝트를 메꾸기 위해 강태성 대표님이 최근 3건의 성공적인 M&A 우회 지분 매각을 통해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주신 것 아니었나요? 정확하고 거침없는 수치 폭격에 민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주변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은우는 남자의 팔을 더 꽉 잡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장식품이 아니라 강태성 대표님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대표님이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리는 동안 뒤에서 적자 프로젝트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 주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밤 이 자리는 빈 껍데기 같은 허세를 부리는 곳이 아니라 철저한 숫자로 증명하는 자리니까요. 그 말은 비수처럼 악의 무리의 정곡을 찔렀다. 태성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여자는 단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었던 그룹 내부의 재무 자료를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적대적 인수합병의 의도와 이중 장부 흐름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파트너는 방패가 아니라 판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체스판 위의 여왕이었다. 너 입 조심해.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감히 우리 집안 사업에 훈수를 둬. 민재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다. 거친 반응은 오히려 상대의 여유로운 태도와 대비되어 무능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민재야, 그만해라. 품이 떨어지게. 오 여사가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은 불안정한 모습에서 떠나 차분하고 지성적인 은우와 그녀를 호위하듯 든든하게 서 있는 남자에게로 기울어져 있었다. 어머님. 마침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태성이 입을 열었다. 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저를 향한 모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그토록 걱정하셨으니
이제 그 걱정은 거두셔도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가장 완벽한 가정을 꾸렸고 흔들림 없이 그룹을 이끌어 갈 테니까요. 더 이상 제 아내를 모욕하신다면 저 역시 본부장님의 횡령 의혹에 대해 주주총회 이전에 특별감사를 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묵직한 경고에 오 여사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보았으나 더 이상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스스로 함정을 파고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남자의 속마음을 대변하듯 은우가 상대를 향해 가볍게 묵내를 건넸다. 계모와 이복 동생은 굴욕감을 감추지 못한 채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완벽한 승리였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투자자들은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그 곁을 지키는 비상한 지능의 파트너에게 깊은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 위기로 가득했던 자선 연회는 단숨에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화려한 동무대로 변모했다. 연회장 한 구석의 조용한 발코니, 쏟아지는 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태성은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은우를 깊은 눈으로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 무대를 장악하던 차갑고 강인한 모습은 어디 가고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를 애써 감추고 있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활약이었습니다. 서은우 씨. 아니, 오늘 밤만큼은 완벽한 내 아내라고 불러야겠군요. 당신 덕분에 주주총회의 판세가 완전히 나에게로 기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미세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은우는 긴장이 풀린 듯 나직한 한숨을 내쉬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제 몫을 다했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대답은 여전히 선을 긋고 있었지만 귓가에는 방금 전 쏟아지던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과 그에 맞서 싸우며 느꼈던 심장의 고동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남자는 창밖에 젖은 도시 풍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가슴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고독과 불신이라는 두꺼운 빙벽에 방금 전 여자가 보여준 단단하고 맹렬한 지성의 불꽃이 닿아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의 성사를 넘어선 두 고독한 영혼이 서로의 가치를 완벽하게 알아본 순간이었다. 은우 역시 낡은 가죽 수첩의 암호와 오늘 밤 알게 된 적들의 재무 흐름을 머릿속으로 결합하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이 거대한 판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거센 빗줄기가 잦아들고 서울의 밤거리는 젖은 아스팔트 위로 붉고 노란 네온사인 불빛을 흐릿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평창동의 화려한 저택 단지를 빠져나온 최고급 롤스로이스 팬텀의 내부는 외부의 소음과 온도를 철저하게 차단한 채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 특유의 묵직한 냄새와 남자의 몸에서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서늘한 시더우드 향만이 이 좁고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의 공기를 채웠다. 서은우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야경을 응시하며 방금 전 연회장에서 겪었던 극도의 긴장감이 서서히 육체적 피로로 변환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멈추었지만 그녀의 뇌리는 여전히 강민재 본부장의 적자, 프로젝트 수치와 오현주 여사의 은밀한 우회 지분 매각 경로를 계산하느라 차갑게 곤두서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조수석에 앉아있던 정우진 비서의 건조하고 이성적인 목소리였다. 정 비서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2번 터치한 후 고개를 돌려 뒷좌석을 향해 정중하게 보고했다. 서은우 씨, 방금 전 약속된 임무에 대한 보수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영동병원 측 병원비 계좌로 어머니 이명숙 여사님의 향후 6개월치 특진 병실료 및 수술비 예치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최종 이체되었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오 여사 측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SJ그룹의 공식 계좌가 아닌 대표님의 개인 해외 신탁 펀드를 거쳐 3단계의 블라인드 세탁을 거쳤습니다. 또한 사채업자 김동식의 대부업체 본사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법정 최고 이율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및 불법 추심에 관한 형사 고발장 사본이 동봉되었으며 현재 시간부로 은우 씨 명의의 자녀 채무 3억 2천만 원은 전면 무효화 및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정 비서의 보고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은우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이 어두운 차 안에서 짧은 진동과 함께 밝아졌다.
화면 위로 떠오른 은행 어플리케이션의 입금 알림, 그리고 영동병원 원무과에서 보내온 수술의 성공적인 종료와 중환자실 회복 절차 안내 문자였다. 은우는 그 짧은 텍스트들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내려갔다. 지난 수년간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던 거대한 부채의 사슬과 매일 밤 어머니의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단 몇 줄의 디지털 데이터로 완전히 소멸된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을 깊게 감으며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비로소 자신이 지옥의 가장자리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실감이 마른 피부 위로 번져갔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비서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은우가 고개를 돌려 곁에 앉은 강태성을 바라보았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남자의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담은 입술 위를 스쳐 지나갔다. 태성은 여전히 정면만을 응시한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연회장에서 그녀를 완벽한 파트너로 추켜 세우던 때의 온기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다시금 절대적인 고독과 냉혹함의 빙벽 뒤로 물러나 있었다. 감사 인사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철저한 거래였고 당신은 내가 지불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연회장에서 증명해냈으니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부딪히는 것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여자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어떠한 감상적인 여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계약은 오늘 밤 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완전히 종료됩니다. 은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상대의 너무도 단호한 선긋기에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이질감이 스쳤다. 태성은 상체를 조금 앞으로 숙이며 특유의 낮고 묵직한 음성으로 경고하듯 말을 이었다. 당신은 오늘 오현주 여사와 강민재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단순히 말장난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SJ그룹 내에서 은밀하게 횡령하고 있던 이중장부의 핵심 숫자를 정확히 찔렀죠. 그들은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굴러들어온 여자인지 추적하기 위해 모든 인맥과 자본을 동원할 겁니다. 내 주변은 온통 독사들로 가득한 전쟁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보여준 그 천재적인 포렌식 재능은 빛났지만 이 진흙탕 싸움의 민간인인 당신이 더 이상 얽히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냉정한 추격령인 동시에 자신의 험난한 세계로부터 상대방을 지켜내고자 하는 역설적인 배려였다. 자본의 최정점의 선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목숨 정도는 가볍게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태성은 평생을 바쳐 뼈저리게 학습해왔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이 영리하고 단단한 여자를 끌어들여 희생양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오늘 이후로 서은우 씨는 원래의 조용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내일 아침이 되면 신문에는 SJ그룹 대표의 임시 파혼 기사가 적당한 이유로 포장되어 나갈 겁니다. 그쪽으로 향하는 모든 화살은 내가 막아낼 테니 당신은 어머니 곁에서 안전하게 숨죽이고 있으십시오. 남자의 말이 끝나자 은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타부타 변명하거나 섭섭함을 토로하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재벌가의 암투는 자신이 아버지가 남긴 낡은 가죽 수첩 하나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님을 오늘 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쏟아지던 저기에 찬 시선들을 통해 이미 실감한 터였다. 그녀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렸다. 네 번째 손가락에서 묵직하게 빛나고 있는 사파이어 반지. 몇 시간 전 그녀에게 완벽한 보호막이자 무기가 되어주었던 그 차가운 금속을 은우는 주저없이 빼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짧은 시간 동안 공유했던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연대감도 함께 끊어지는 듯한 기묘한 상실감이 스쳤다. 하지만 은우는 흔들림 없는 동작으로 반지를 두 사람 사이의 가죽 콘솔 위에 올려놓았다. 약속대로 저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반지는 제게 너무 과분한 물건이군요. 돌려드리겠습니다. 태성은 콘솔 위에 놓인 사파이어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여자의 온기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 푸른 보석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으나 그는 끝내 손을 뻗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끄럽게 도로를 미끄러지던 차량의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창밖으로는 서울 마포구 외곽의 허름하고 비탈진 달동네 골목길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좁고 갈라진 아스팔트, 습기를 머금은 곰팡이 냄새, 그리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은 어두운 골목,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이 멈춰 서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초라한 풍경이었다.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자 정 비서가 재빠르게 내려 뒷좌석의 문을 열었다. 습기찬 새벽 공기가 차 안에 시더우드 향을 밀어내며 훅 밀려 들어왔다. 은우는 가방을 고쳐 메고 차 밖으로 나섰다. 화려한 블랙 실크 드레스 자락이 더러운 물웅덩이에 닿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열린 차문 사이로 여전히 어둠 속에 고고하게 앉아있는 남자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주주총회 건투를 빌겠습니다. 인사를 마친 은우가 문을 닫으려던 찰나 태성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그녀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의 일은 영원히 잊으십시오.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세계는 다시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은우는 멀어지는 롤스로이스의 붉은 테일램프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젖은 골목길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비는 멎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새벽의 한기가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었다. 화려했던 마법은 끝났고 그녀는 다시 빚더미에서 갓 벗어난 가난하고 초라한 서운으로 돌아왔다. 발걸음을 돌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은 짙은 외로움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한치의 후회도 없는 단단함을 품고 있었다. 자신이 새들어 사는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단칸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칠 동안 비워둔 방 안의 냉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은우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차가운 장판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방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어 거칠어진 표지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수첩 안에 빼곡히 적힌 암호화된 포렌식 데이터들. 오늘 밤 연회장에서 오현주 일당의 재무비리를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수첩에 담긴 정보의 흐름을 해독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무기를 쓸 일은 없을 터였다. 그녀는 수첩을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무거운 드레스를 벗어 던진 뒤 낡고 헐렁한 스웨트 셔츠로 갈아입었다. 쓰러지듯 좁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거대한 샹들리에의 불빛과 남자의 차갑고도 거친 손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쉽사리 잠에 들 수 없었다. 그렇게 길고 고단했던 밤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오전 7시 30분, 은우의 단칸방은 여전히 서늘한 한기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멀리서 들려오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덜컹거리는 소리나 인력 사무소로 향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아침을 알렸을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마포구의 낡은 빌라촌 골목을 깨운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소음이었다. 자동차 엔진 소리. 처음에는 근처 공사장에서 중장비가 움직이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소음이 아니었다. 거대하고 묵직한 배기량을 가진 엔진 수십 대가 동시에 뿜어내는 극저음의 공진음이었다. 진동은 갈라진 아스팔트를 타고 올라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얇은 유리창을 미세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바닥에 누워 선잠을 자던 은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뒤척였다. 엔진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내 골목 전체를 완전히 에워싸듯 멈춰 섰다. 그리고 일제히 시동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육중한 차문이 오차없이 동시에 열리고 닫히는 파열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이상한 니세를 느낀 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몸에 밴 서늘한 긴장감이 척추를 타고 올랐다. 그녀는 서둘러 창가로 다가가 빛바랜 커튼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들이켰다. 은우의 집이 위치한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길 초입부터 언덕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구분길을 따라 시야를 가득 메운 것은 검은색 최고급 대형 세단들의 행렬이었다. 벤츠 마이바흐와 제네시스 롱바디 모델들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간격으로 도열해 있었다. 좋기 20대는 되어 보이는 그 거대한 검은색 강철의 짐승들은 마치 빈민가를 포위한 군대의 진영처럼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차량 주변으로는 무전기를 찬 검은 양복 차림의 경호원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하차하여 골목의 모든 진출입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새벽 산책을 나오려던 동네 주민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대문 밖을 기웃거렸지만 험악하고 각 잡힌 경호원들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다. 평범하고 초라했던 일상의 공간이 순식간에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한가운데로 강제 이식된 듯한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행렬의 가장 선두, 은우의 빌라 대문 바로 앞에 정차한 차량의 뒷문이 열렸다. 검은 구두가 축축한 아스팔트 위를 밟고 섰다. 어젯밤 완벽한 턱시도 차림과 달리 구김 하나 없는 다크 네이비 쓰리피스 슈트를 입은 남자. 강태성이었다. 아침의 푸스름한 빛 아래에서 올려다본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무자비해 보였다.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정우진 비서의 손에는 두툼한 결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태성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들어 3층에 위치한 은우의 낡은 창문을 정확히 응시했다.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남자의 턱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은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커튼을 쥐 손을 놓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분명 어제 자정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다신 얽히지 말자며 냉정하게 그녀를 버려두고 갔던 남자였다. 그런데 불과 7시간 만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가 자신의 호위대를 전부 끌고 이 누추한 빈민가에 직접 행차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사과를 위한 방문일 리 없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터졌다. 은우가 재빨리 옷장 구석에서 검은색 볼캡을 깊게 눌러쓰고 헐렁한 카디건을 걸친 채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낡은 철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서자 숨이 턱 막힐 듯한 압박감이 그녀를 덮쳤다. 20대의 검은 차들이 내뿜는 엔진열과 양옆으로 도열한 덩치 큰 경호원들의 무언의 압박은 사람의 기를 죽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은우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태성이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한 걸음 다가왔다. 어젯밤의 차가운 태도와 달리 남자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과 맹렬한 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서은우 씨, 인사조차 생략된 다급한 호출이었다. 태성이 턱짓을 하자 정 비서가 즉시 앞으로 나와 들고 있던 태블릿 PC의 화면을 은우의 눈앞에 내밀었다. 화면 위에는 복잡한 IP 추적, 경로와 붉은색 점들이 깜빡이는 위성지도, 그리고 신원 미상의 남자들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은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오늘 새벽 3시경 오현주 여사 측에서 다크웹을 통해 사설 용병 업체에 의뢰를 넣었습니다. 타겟은 서은우 씨, 바로 당신입니다. 정 비서의 보고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치명적이었다. 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를 하룻밤 가짜 아내 대행을 했을 뿐인데 벌써 내 신원을 특정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번에는 태성이 직접 나섰다. 그의 큰 손이 은우의 어깨를 붙잡듯 다가왔지만 허공에서 멈췄다. 당신이 어젯밤 연회장에서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강민재의 이중 장부를 찌를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호텔의 내부 보안망을 우회하여 특정 백도어 서버에 접속했었죠. 오 여사 측 보안팀에서 그 순간의 패킷을 스니핑하여 당신 기기의 매기 주소를 특정했고 위치 추적을 통해 이 마포구 일대를 포위망으로 좁혔습니다. 태성의 말에 은우의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행동들이 빠르게 복귀되었다.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기 위해 아버지가 남긴 포렌식 알고리즘을 사용해 호텔 네트워크를 잠시 해킹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오현주 일당은 그녀를 단순히 임시 방패막이 여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수조, 원대 비자금을 위협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내부 고발자 혹은 해커로 인식한 것이다. 15분, 태성의 목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게 울렸다. 오 여사가 고용한 놈들의 차량이 이 골목에 도착하기까지 남았던 시간입니다. 내가 당신을 버려두고 떠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당신은 그들의 손에 납치되어 한강 바닥에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공포보다는 권력을 쥐자들의 잔인함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저를 보호해 주시려고
이 엄청난 병력들을 끌고 오신 겁니까? 차라리 어제 저를 고용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런 위험에 빠질 일도 없었겠죠. 은우의 목소리에 원망 섞인 가시가 돋쳤다. 남자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판이 이 여자를 사지로 몰아넣었음을 인정하듯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내 계산이 틀렸습니다. 오 여사의 관계를 과소평가했고 당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민간인인 당신이 감당하기엔 저들의 칼날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다가와 은우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림자가 은우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한번 특정된 타겟은 오 여사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쫓깁니다. 지금 당장 이 병력으로 저들을 막아낸다 해도 내일이면 2배의 인력이 당신과 병원에 있는 당신 어머니를 덮칠 겁니다. 임시 계약서 따위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보호망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 빌어먹을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불법적인 사냥을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패는 단 하나뿐입니다. 남자의 눈빛이 기묘하게 번뜩였다. 그것은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식자의 눈빛이기도 했고 절벽 끝에서 동아줄을 던지는 구원자의 눈빛이기도 했다. 정 비서가 품 안에서 구김 하나 없는 고급스러운 서류 한 장과 만년필을 꺼내 은우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어젯밤 서명했던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가 아니었다. 상단에 선명하게 찍힌 국장 마크. 그것은 혼인신고서였다. 이게 지금 무슨... 은우가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을 쳤다. SJ그룹 대표 강태성의 법적 배우자. 그것이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신분입니다. 법적인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주주총회와 언론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오 여사라 해도 대한민국 재계에 서열 3위 그룹 안주인의 목숨을 함부로 노릴 수는 없습니다. 업무 배제는 서류로 하고 경호는 내가 직접 합니다. 은우는 눈앞에 들이밀어진 혼인신고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벼랑 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는 아예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의 한가운데로 던져지고 있었다. 이것은 하룻밤의 거짓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과 인생 전체를 저 남자의 호적에 영구적으로 귀속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서약이었다. 나를 못 믿겠습니까? 태성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타인에게 갈구하는 절박한 요청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시끄러운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오 여사가 보낸 용병들의 차량이 반경 1km 이내로 진입했다는 경호팀의 보고였다. 시간이 없었다. 선택해야만 했다. 도망쳐서 평생 쫓기는 쥐새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저 오만한 사내의 진짜 아내가 되어 거대한 자본의 성벽 안에서 적들의 숨통을 직접 끊어놓을 것인가. 은우는 고개를 들어 끝없이 늘어선 20대의 검은 세단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젯밤 그녀를 짓눌렀던 자본의 폭력인 동시에 이제 그녀를 절대적으로 수호할 거대한 방패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남은 낡은 가죽 수첩의 환영이 그녀의 본능을 일깨웠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탐욕스러운 기득권들을 이대로 살려둘 수는 없었다. 이건 그냥 첫 수일 뿐입니다. 은우의 서늘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정 비서가 내민 만년필을 낚아챘다. 오늘 식장에서 지워질 이름은 제가 아니라 그 가증스러운 사람들의 목숨줄이 될 겁니다. 그녀는 차량의 보닛 위에 혼인신고서를 거칠게 올려놓고 단숨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적었다. 서명란에 잉크가 스며드는 순간 태성의 얼어붙었던 입가에 비로소 옅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은우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아 차량의 뒷좌석으로 이끌었다. 출발해. 구청으로 간다. 태성의 짧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 20대의 검은색 세단들이 일제히 거친 배기음을 토해내며 시동을 걸었다. 골목을 통제하던 경호원들이 오차없는 동작으로 차량에 탑승했고 거대한 권력의 행렬이 은우를 품은 채로 마포구의 낡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백룸에서 조종되던 체스판 위의 퀸이 마침내 스스로 진짜 왕관을 집어들고 전장 한가운데로 강림하는 순간이었다. 장면 전환 오전 9시 서초구청 VIP 특화 민원실. 도장 찍히는 소리, 무겁고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서류 위로 선명한 붉은색 관인이 찍혔다. 접수창구 직원은 두 사람의 신분증과 혼인신고서를 거듭 확인한 뒤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두 분은 부부이십니다. 은우는 유리창 너머로 접수증이 건네지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계약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척했던 가짜 아내 대행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인 SJ그룹의 정식 안주인이자 오연주 여사의 숨통을 쥐고 흔들 유일한 내부자가 된 것이다. 구청을 빠져나온 롤스로이스 팬텀은 곧바로 강남 한복판을 가로질러 영동병원으로 향했다. 차량이 병원 지하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동선을 확보했다. 중환자실의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얕은 숨을 내쉬는 어머니 영숙의 야윈 얼굴이 보였다. 은우의 붉어진 눈시울 사이로 묵직한 안도감이 흘러내렸다. 유일한 혈육이자 자신이 모든 자존심을 내던져서라도 지켜내야 했던 단 하나의 세계.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하고 묵직한 온기가 다가왔다. 태성이었다. 그는 거대한 체구로 은우의 뒤에 서서 마치 세상의 모든 억압과 위협을 등지려는 듯 단단한 방어막이 되어주었다. 어머니의 병실 주변에는 이미 SJ그룹 최정예 경호팀을 3교대로 배치했습니다. 의료진 역시 제가 직접 신원 조회를 마친 전담팀으로 교체했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오 여사의 지시를 받고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낮고 신뢰감 있는 음성의 은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정 비서가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보고를 덧붙였다. 그리고 사채업자 김동식 사장건도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경찰 광역수사대에서 대부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김 사장 본인은 현장에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젯밤 넘기신 불법 자금 흐름과 이중장부 파일이 완벽한 스모킹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은우 씨를 오가멜 사채 빚도 끔찍한 협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성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가난의 굴레와 끔찍한 빚 독촉이 이 차갑고 거대한 남자의 개입으로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우의 젖은 목소리에 태성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라 상처받고 벼랑 끝에 몰렸던 고독한 짐승이 다른 짐승의 온기를 나누어 갖는 순수한 연대의 행위였다. 장면 전환 진짜 부부가 되고 2주가 흐른 어느 날 오후 서울 삼성동 최상층 펜트하우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로 찬란하게 펼쳐지는 그 거대하고 고립된 공간이 이제 은우의 새로운 성역이 되었다. 철저한 통제와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이곳에서 은우는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재에 마련된 거대한 듀얼 모니터 앞, 은우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0년 전 억울한 횡령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서동환 보안팀장이 남긴 마지막 유품. 그 안에는 오현주 여사가 지난 세월 동안 SJ그룹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리고 세탁해왔는지에 대한 암호화된 단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은우는 심호흡을 한 뒤 주머니에서 귀걸이 모양의 초소형 백도어 USB를 분리해 최고 사양의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했다. 어젯밤 자선 연회장 오현주의 최측근이 들고 있던 태블릿에 접근했던 그 짧은 3분의 시간 동안 빼낸 1차 데이터들이 검은 화면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타자치는 소리 은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신들린 듯 날아다녔다. 낡은 가죽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아버지만의 고유한 해시 알고리즘 공식을 기반으로 역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자 0과 1의 이진법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재조립되었다. 찾았다. 유령 회사 리스트, 그리고 강민재 본부장의 적대적 인수합병 자금 출처. 은우의 날카로운 눈빛이 화면 한 구석에 고정되었다. 강민재가 주도했던 프로젝트의 개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500억 원의 자금이 정상적인 협력업체가 아닌 캄보디아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완벽하게 포착되었다.
자금 세탁의 흔적은 교묘하게 쪼개져 있었지만 은우의 천재적인 데이터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화면 가득 붉은색으로 렌더링된 우회 지분 매각 흐름을 확인한 은우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번졌다. 그들은 스스로 함정을 파고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이 자료만 있으면 당장 임시 주주총회에서 오현주와 강민재를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릴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서재의 무거운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태성이 들어왔다. 그 역시 쉴 틈 없이 오 여사 측의 동향을 파악하느라 피로한 기색이었지만 특유의 날카로운 기백만큼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성이 은우의 등 뒤로 다가와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데이터 시각화 화면을 띄워 보였다. 오현주 여사가 홍콩과 캄보디아에 세운 4개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을 전부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가 이번 신사업 프로젝트에서 고의로 대규모 적자를 낸 뒤 그 자금을 우회하여 대표님의 지분을 적대적으로 매입하려 했던 실시간 계좌 내역도 완벽하게 문서화했습니다. 태성의 깊은 눈동자에 경악과 짙은 환희가 동시에 스쳤다. SJ그룹의 수십 명의 감사팀과 외부 로펌이 몇 달을 매달려도 찾지 못했던 스모킹건을 이 조그만 여자가 단 며칠 만에 낡은 수첩 하나와 USB로 완벽하게 해독해낸 것이다. 당신의 재능은 내가 계산했던 것 이상이군요. 태성은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은우를 바라보았다. 단순히 주주총회 방어용 방패막이로 쓰기 위해 데려온 여자가 아니었다. 체스판 위에 올려놓은 퀸, 그녀는 이제 태성의 거대한 제국을 지켜낼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창이 되어 있었다. 태성은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탁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오늘 새벽차 안에서 은우가 돌려주었던 사파이어 반지가 짙은 푸른빛을 뿜어내며 담겨 있었다. 손 내미십시오. 은우가 당황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태성은 직접 그녀의 왼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끌어당겼다. 차갑지만 단단한 남자의 긴 손가락이 은우의 4번째 손가락에 다시 한번 사파이어 반지를 끼워 넣었다. 이번에는 가짜가 아닙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텅 빈 서재 안에 무겁고 진중하게 울려 퍼졌다. SJ그룹 대표의 진짜 아내이자 이 기나긴 전쟁을 끝낼 나의 완벽한 파트너로서 주는 겁니다. 이 반지는 이제 당신이 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가벼운 물건이 아닙니다. 은우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웠던 금속이 남자의 체온을 받아 미세하게 따뜻해져 있었다. 빈 껍데기뿐이었던 계약 관계가 서로의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고 목숨을 건 비밀을 공유하며 가장 위대한 진실로 변해가고 있었다. 저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면 저 역시 대표님의 가장 예리한 검이 되어 그들의 오만함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은우의 흔들림 없는 대답에 태성에 굳어있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법적 효력보다 견고한 진짜 동맹의 완성이었다. 장면 전원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 유리잔 깨지는 소리, 크리스털 와인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오현주 여사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흩어진 도자기 파편들을 노려보았다. 그 빈민가 계집 하나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 사달을 내? 그 비싼 돈을 처먹은 사설, 용병단 놈들은 대체 뭘 한 거야? 소파에 앉아있던 강민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다급하게 보고했다.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강태성이 제 호위대를 전부 끌고 가서 그 골목에 방어막을 쳤습니다. 게다가 1시간 전 서초구청에 2사람의 혼인신고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여자를 건드리면 곧바로 경찰, 광수대와 언론이 들이닥칠 겁니다. 결혼? 그 잘난 강태성이 제정신이 아니군. 고작 수술비 없어서 몸을 팔던 쓰레기 같은 여자를 호적에 올려? 콧방귀. 오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소파에 주저앉으며 콧방귀를 삐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특유의 위선적이고 오만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임시 주주총회는 코앞입니다. 강태성이 발악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올렸다 한들 이사회 이사들의 마음은 이미 우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들이 가진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우회 지분 매입은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까짓 촌스러운 여자 하나 끌어들였다고 판세가 뒤집힐 것 같아. 주주총회 날 강태성을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고 그 여자도 같이 시궁창에 처박아 주마. 오현주와 강민재는 서로를 마주보며 승리를 장담하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거미줄에 걸린 팔이라고 생각했던 서은우가 사실은 거미줄 전체를 불태워버릴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진짜 계약이 성사된 지 4주가 흐르고 마침내 임시 주주총회 당일이 밝았다. SJ그룹 본사의 거대한 대강당 앞,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경영권 분쟁을 취재하기 위해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길고 혹독했던 폭풍을 끝낼 두 사람의 발걸음이 대리석 복도를 무겁게 울리기 시작했다. 은우는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앤 화이트 슈트를 입고 태성의 팔짱을 단단히 낀 채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정면을 향해 걸어갔다. 준비됐습니까, 서은우 씨? 대강당의 거대한 문턱에 서서 태성이 나직하게 물었다. 은우는 순회주의 가죽 수첩과 포렌식 데이터가 담긴 태블릿을 한번 꽉 쥐고는 서늘하고도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이건 그냥 첫 수일 뿐입니다.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빠진 자들이 오늘 어떻게 완벽하게 무너지는지 전 세계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문 열리는 소리,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묵직하게 열렸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단상 위에서 오만하게 웃고 있는 오현주와 강민재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은우는 당당히 턱을 치켜들고 눈부신 조명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진짜 전쟁의 클라이맥스가 마침내 그 압도적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대강당의 묵직한 목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서늘하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500석 규모의 거대한 SJ그룹 본사 대강당 내부는 수많은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수십 개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뿜는 인공적인 빛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낱낱이 비추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향수 냄새와 더불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은우는 강태성의 단단한 팔짱을 낀 채 자신들을 향해 일제히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의 폭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면만을 응시하며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울리는 구두굽 소리는 정확하고도 규칙적인 진혼곡의 서막과도 같았다. 단상 중앙의 상석에는 오현주 여사와 강민재 본부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 채 앉아 있었다. 오현주의 몸을 감싼 화려한 진주 목걸이와 과장되게 부풀린 실크 블라우스는 그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얻어낼 승리를 미리 축하하는 전리품처럼 보였다. 그 옆에 앉은 강민재는 다리를 꼬고 앉아 태성과 은우가 입장하는 모습을 노골적인 비웃음으로 맞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오늘 이 임시 주주총회가 강태성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그를 대표직에서 영원히 파면시키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태성은 단상 아래에 마련된 대표이사석에 은우를 먼저 정중하게 에스코트하여 앉힌 뒤 자신의 자리에 착석했다. 은우의 손끝에는 어젯밤 삼성동 펜트하우스에서 완성한 포렌식 데이터가 담긴 얇은 태블릿 PC가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는 사파이어 반지가 서늘한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SJ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건조한 개회 선언과 함께 장내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첫 번째 안건은 당연하게도 경영권 방어 실패 및 대규모 투자 손실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안이었다. 오현주 여사가 마치 준비된 연극의 주인공처럼 우아한 자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입가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 애통함이 번져 있었다. 존경하는 SJ그룹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된 제 마음은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피땀으로 일구신 이 거대한 그룹이 현재 강태성 대표의 독단적이고 무능한 경영 아래 얼마나 참혹하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결여된 채 최근에는 출처도 알 수 없는 여자를 가짜 아내로 위장시켜 이사회를 기만하려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위대한 기업의 운명을 불안정한 도박꾼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는 대강당의 스피커를 타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주주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듯한 낮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녀의 연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민재가 바통을 이어받듯 단상의 대형 스크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 들린 프리젠터가 딸깍 소리를 내자 거대한 화면 위로 붉은색 하양 곡선이 그려진 그래프와 복잡 재무지표들이 가득 채워졌다. 주주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강태성 대표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사업의 지난 3분기 누적 적자액입니다. 무려 54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협력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대금조차 3개월째 연체되며 그룹의 신용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이끄는 신사업 본부에서는 강민재가 침을 튀기며 자신의 조작된 성과를 부풀려 발표하는 동안 은우는 곁에 앉은 태성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의 차가운 검은 눈동자 속에 서늘한 사냥꾼의 본능이 번뜩였다. 그는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고 있던 상체를 일으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압도적인 체구와 얼음장 같은 아우라가 단숨에 장내의 공기를 짓눌렀다. 강민재 본부장, 마이크도 거치지 않은 태성의 묵직한 육성이 대강당의 웅성거림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 스크린에 띄워진 화려한 적자, 그래프의 엑셀 데이터베이스가 애초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허상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민재의 얼굴이 찰나의 당황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뻔뻔하게 맞받아쳤다. 형님, 발악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여긴 엄연한 주주총회장입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3번이나 거친 공식 재무제표를 부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억지를 부리셔도 한계가 있죠. 태성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미소라기보다는 상대를 조롱하는 날카로운 칼날에 가까웠다. 공식 재무제표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완벽한 이중장부. 그 이면의 숫자를 해독하는 일은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말입니다. 대신 그 완벽한 허상을 낱낱이 해부해줄 특별감사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태성이 몸을 비켜서며 손을 뻗은 곳에는 서은우가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든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블랙 앤 화이트 슈트는 그녀의 지적이고 차가운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은우는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면서도 단 한 번의 눈 깜빡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오현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빈민가에 숨어 있어야 할 쥐새끼가 20대의 검은 세단 호위를 받으며 사라지더니 기어이 이 거대한 전장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저 여자가 왜 단상에 올라오는 거야? 당장 끌어내리지 못해. 오 여사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이미 태성의 지시를 받은 최정의 경호팀이었다. 은우는 단상 중앙의 제어 콘솔에 다가가 주머니에서 꺼낸 초소형 백도어 USB를 서버 포트에 깊숙이 꽂아 넣었다. 이건 단순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 은우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또렷하고 서늘한 음성이 공간을 장악했다. 자본의 탈을 쓰고 이 거대한 그룹의 뼈대를 갉아먹은 기생충들을 척결하기 위한 명백하고 합법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은우의 손끝이 태블릿의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다. 순간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민재의 붉은 적자 그래프가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산산조각나며 흩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끝없이 이어지는 0과 1의 이진법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더니 이내 선명하고 정교한 자금 추적 지도로 변환되었다. 그것은 지난 몇 주간 은우가 펜트하우스의 밀실에서 낡은 가죽 수첩에 해시 알고리즘을 대입하여 완벽하게 복원해낸 숨겨진 비자금 네트워크의 실체였다. 화면을 보십시오. 강민재 본부장이 주장한 전기차 플랫폼 사업의 540억 원 적자 내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12개의 하청 업체에
부품 대금으로 결제된 것처럼 위장되어 있으나 백도어 포렌식으로 우회 IP를 추적한 결과 그 대금은 결제 직후 30초 만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솔라리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로 전액 송금되었습니다. 은우가 화면을 넘기자 각 계좌의 이체 명세서와 솔라리스 인베스트먼트의 실소유주 법인 등기부등본이 차례로 스크린에 띄워졌다. 그리고 이 솔라리스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기업은 다름 아닌 오현주 부회장님의 차명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적자를 가장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뒤 해외로 빼돌리고 그 세탁된 자금으로 지난 2달간 강태성 대표님의 지분을 시장에서 적대적으로 매입해 온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배임 행위입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는 증거 자료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렸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민재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고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조작이다. 저딴 건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꾸며낸 가짜 데이터야.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라고 민재가 마이크를 쥐고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은우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다음 파일을 실행했다. 데이터가 가짜라고 주장하실 줄 알고 확실한 음성 물증도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에 음성 파형이 나타나며 어젯밤 자선 연회장의 프라이빗 룸에서 녹음된 오현주와 강민재의 대화가 대강당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깟 적자 몇백억 난 게 대수야. 어차피 그 돈 다 내 홍콩 계좌로 안전하게 넘어갔다. 주주총회 날 강태성 그놈 목줄만 끊어놓으면 SJ그룹 전체가 내 것이 되는데 그깟 푼 돈이 문제니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 건방진 서은우라는 계집애도 납치해서 한강에 던져버리면 그만이고요. 오현주의 교활한 웃음소리와 민재의 잔인한 꿍꿍이가 녹음된 15분짜리 파일, 그것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자백이자 치명적인 스모킹건이었다. 사설 용병을 고용해 살인을 교사하려던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긴 끔찍한 진실 앞에 주주들은 경악을 넘어선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오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단상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우아함을 연기하던 그녀의 가식적인 가면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공포에 질린 추악한 맨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려 했으나 그 순간 대강당의 거대한 측면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검찰특수부 소속 수사관들이었다. 오현주 씨, 강민재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선두에 선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펼쳐들며 냉혹하게 선고했다. 미란다 원칙이 대강당에 메아리치는 가운데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발버둥치는 강민재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이건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SJ그룹의 차기 회장이라고. 민재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차가운 금속 수갑의 마찰음만이 그의 절규를 억누를 뿐이었다. 오현주는 체념한 듯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갔다. 그토록 기고만장했던 기득권의 오만함이 한낱 종이장처럼 구겨져 철저한 사법의 심판대 위로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그 추악한 몰락의 과정을 지켜보던 은우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오직 기나긴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차가운 정화의 카타르시스만이 고요하게 차오르고 있었다. 은우는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선언을 남겼다. 당신들이 황금으로 쌓아 올렸던 그 가증스러운 세장은 오늘 이 순간 완벽하게 불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그룹에 숨겨진 진실은 없습니다. 장내를 가득 채우던 플래시 세례와 고성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태성이 단상 위로 올라와 은우의 곁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외롭고 고립된 방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지배자로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와 함께 전장의 승리를 만끽하는 왕의 모습이었다. 그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은우의 손을 단단히 깍지 껴잡고 높이 들어 올렸다. 그것은 가짜 임시 아내가 아닌 앞으로 자신의 모든 생과 권력을 함께 나눌 유일한 동반자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무언의 맹세였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대강당의 천장을 뚫을 듯이 쏟아져 내렸다. 그로부터 15일 후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잔해들이 정리된 맑고 평온한 오후였다. 은우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영동병원 VIP 병동의 복도를 걷고 있었다. 차갑고 폭력적인 협박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중환자실 앞 복도와는 달리 지금 그녀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더없이 따뜻하고 안락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성공적인 심장 수술을 마치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 중인 어머니 이명숙이 창가에 앉아 들어오는 햇살을 쬐고 있었다. 혈색을 되찾은 어머니의 평온한 미소를 보는 순간 은우의 가슴속에 깊게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왔니, 우리 딸. 영숙이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은우는 다가가 어머니의 거칠지만 따스한 손을 마주 잡았다. 병상 옆 탁자 위에는 10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낡은 가죽 수첩이 고이 놓여 있었다. 은우는 수첩에 다른 표지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이 수첩에 담긴 진실 하나를 세상에 꺼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숨죽여 울고 벼랑 끝에서 버텨왔던가. 아버지도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요. 은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젖어들었다. 영숙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다. 복수의 끝은 허무함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소중한 일상과 존재의 존엄을 온전히 복원해낸 눈부신 평안이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서울 도심 위로 투명하게 펼쳐져 있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짙게 물들일 무렵 은우는 태성의 전화를 받고 병원을 나섰다. 그가 보낸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화려한 펜트하우스나 최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마포구의 낡은 빌라촌, 가파른 언덕길이 이어지는 초라한 달동네의 골목 어귀였다. 차에서 내린 은우는 익숙한 풍경에 잠시 숨을 멈추었다. 얼마 전 20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무력으로 골목을 꽉 채우고 위압적인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 이 비탈길에는 단 한 대의 차분한 세단만이 정차해 있었고 검은 정장에 수많은 경호원들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며 석양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 강태성만이 고요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우가 천천히 다가가자 태성이 특유의 낮고 깊은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서은우 씨, 오늘부로 우리의 계약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은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에 당혹감이 스쳤으나 태성은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은우의 눈앞에서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것은 5천만 원의 수술비와 목숨을 담보로 맺었던 그 차갑고 이성적이었던 파트너십 임시 계약서의 원본이었다. 조각난 종이들이 저녁 바람을 타고 골목길 바닥으로 눈처럼 흩어져 내렸다. 계약서의 폐기. 이것이 당신을 처음 데리러 왔던 이 장소에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업무입니다. 태성이 한 걸음 더 다가와 굳어있는 은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다정했다. 깊이를 알 수 없었던 얼음장 같던 그의 검은 눈동자는 이제 오직 한 여자만을 향한 절박하고 진실된 맹세로 붉게 일렁이고 있었다. 위험과 음모에서 당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나 주주총회를 이기기 위한 체스판의 퀸으로서의 서은우는 이제 내 곁에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은우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사파이어 반지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 아무런 조건도 계약도 없는 온전한 한 남자로서 당신에게 나의 남은 생을 의탁하려 합니다. 차가운 이진법의 세계에서 길을 잃었던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준 사람, 내 메마른 빌딩 숲에 피어난 단 하나의 아름다운 기적. 태성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낡은 아스팔트 바닥 위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세상의 정점에 선 오만한 지배자가 오직 자신의 진짜 사랑 앞에서만 허락하는 가장 숭고하고 완벽한 굴복이었다. 다시 한번 진짜로 묻겠습니다. 서은우 씨,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석양의 붉은 빛이 사파이어 반지에 반사되어 영롱한 무지갯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20대의 화려한 차량 호위도
수백억의 돈다발도 필요치 않았다. 빈 껍데기뿐인 가식으로 시작되었던 하룻밤의 억지 인연이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목숨을 건 신뢰를 통과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굳건한 진실로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은우는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며 환하고 눈부신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남자의 손을 마주잡자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넓은 품 안으로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겹쳐진 그림자 위로 낡은 골목길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따뜻한 주황색 불빛을 밝히기 시작했다. 길고 혹독했던 자본의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그 어떤 거짓도 침범할 수 없는 찬란하고 영원한 진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